분명히 그죠? 뭐 가령 제가 보니까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3, 4학년 특히 말하기 성취 기준을 지금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의 이야기고 내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구나.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1학년 출신이잖아요. 우리도 2학년 출신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3, 4학년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량들을 물론 이게 이제 교육과정기 1, 2, 3차, 5차, 6차, 7차 가면서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떤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변형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사람이 말하면서 효과적인 말하기, 사실 효과적인 말하기의 핵심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상대방이 잘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건데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2학년군에서는 집중하며 듣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3, 4학년에서는 오히려 한 개인의 초점을 둔 경우에는 표정과 몸짓과 말투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기능이 하나 나오죠. 특히 말하기 4학년에서 뭐가 나옵니까? 요약하며 듣는 거라는 거죠. 내용 요약하며 듣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강의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메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이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저는 그런 문제 좋은 성적이 나오는 이분이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죠? 수업 잘하는 사람. 국가 교육 과정의 본질을 이해를 잘하고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미래에도 잘하고 지금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있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제 바람은 그런 거죠. 물론 이게 뭐 100% 된다 그러면 저는 진짜 훌륭한 출제자가 되겠지만 또 제약점은 있겠지만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강의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키워드를 다 체크해서 메모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강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영상 강의를 통해서 강의실에서 대화를 통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중심 생각 찾기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무 뽑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좀 더 해서 제가 한번 첫 강의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그 6학년 아이들 똑같이 지도하면서 주제 찾기를 제가 꼭 시키거든요. 교육 과정에는 6학년에 주제 찾기라는 부분이 없지만 읽기에서 다른 쪽으로 쓰기와 관련해서는 또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독서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해밍웨이 책을 읽고 나온 학생한테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주제가 좀 웃긴 주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주제가 핵심이 뭡니까? 해밍웨이가 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텍스트를 만들면서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필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주제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텍스트 안에 들어있다. 사실 뭐 그거는 이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그거 관계없이 필자의 의도나 텍스트 안에 있는 고유하게 들어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구조, 절대적인 그런 구조와 관계없이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독자의 의미가 중요하다. 저는 뭐 오히려 독자의 의미를 좀 강조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 세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핵심은 뭐냐면 필자의 의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영래 강사가 이영래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여러분 이제 한 2주, 3주째 되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교육 과정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하구나. 성취 기준만 가지고도 내가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려면 결국 필요한 건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수업의 자료가 되는 거구나. 자산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경험은 이 교사의 경험은요. 이 교사의 경험은 모든 수업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밍웨이가 생각했던 주제를 우리 아이들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보다는 뭐 관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텍스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그 핵심에는 결국은 그 주제라는 것이 내 삶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성장,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길 바라는 거죠. 독서의 목적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3, 4학년군에서 나오는 듣기 말하기의 성취 기준이 내용을 요약하면 듣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요약하기 하나 전략이 되는 거죠. 상당히 이거는 좀 고등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이어 스킬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면서 요약한다. 요약하면서 또 뭐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중심 생각을 찾는 거고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3, 4학년군에서 들으면서 요약하기도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당연히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했죠?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주로 마지막 항목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킨다는 거.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수업 중에 껌을 씹는다. 저는 그건 동의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껌을 씹어야 수업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게 씹을 수는 있겠죠, 그죠? 제가 못 느끼게. 이게 여러분, 그냥 이게 강사와 또는 교수와 학생, 대학생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예의라는 부분도 사회의 어떤 통념, 그런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법적인 규정은 아니니까, 예의라는 것이. 근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 제가 6학년 담임을 했는데, 첫날 오자마자 모자를 쓰고 교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한 지금 20년 전 같으면은 큰 소리로 뭐 하진 않고 여러분 실내에서는 모자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정한 약속입니다. 그때는 뭐 그랬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모자 쓰는 것도 실내에서 조심스럽죠. 근데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모자를 써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자가 여러분 그 뭐죠? 뭐 그냥 쉽게 야구 모자라고 합니까? 그런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렸을 때 이 오른쪽 이쪽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거든요. 불편하면 신체가 불편하게 되면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다른 뭐 도덕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국어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언어, 국어 이런 부분에 있어 또 태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육 과정에 나오잖아요. 예의를 지킨다는 이 부분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국어과에만 국한된 그런 성취 기준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국어교과라는 걸 도구교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구교과의 의미는 보통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국어 공부를 잘해야 공부를 잘하지, 학습을 잘하지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조금 심층적으로 보면은 국어와 언어가 뭐가 되는 거죠? 사고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언어가 있기 때문에 국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이론가들이 논의를 했지만은 그래도 국어가 언어가 사고의 촉진, 형성, 발달, 신장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어가 결국은 도구가 되는 거죠. 학습에 대한 도구, 다른 교과 수업을 위한 학습을 위한 도구, 내 사고 발달을 위한 도구,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구 교과라는 걸 여러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할 필요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도구 하면은 목적이 더 중요한 건 도구가 뭐예요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의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사고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이 언어, 국어라는 것이.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어 수업을 못하는데 국어 공부를 못하는데 성적이 좋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래서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여러분 이제 고학년도 그렇고 저학년도 그렇고 이건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예의를 지킨다 이 부분은 1, 2학년 학생들에게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의라고 하는 부분이 교정하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1, 2학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로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중하는 거죠. 그죠?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의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언어 예절도 있는 것인데 가령 뭐 회의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먹으면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독 김 과장이라고 하는 분은
꼭 그렇게 샌드위치를 먹어 드실 때 꼭 쩝쩝거리면서 드신단 말이죠. 짭짭짭. 그러면서 회의를 한다. 참 듣기가 힘들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구국가정의 어떤 측면하고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함께 살면서 각기 다른 또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이 상대방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또 인정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접하는 이런 성취 기준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육과정 속에 숨어있는 죽어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특히 국어과의 경우 뭐 물론 당연히 수학과 과학과 사회과 다른 또 지도하는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그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이고 이 선생님 뭐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만 살아 움직입니까? 우리 것도 살아 움직여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성취 기준들이 만약에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박제화되어 버린다 그러면 의미 없는 거죠.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빨리 나가야 될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과정을 바라보는 다가가는 그런 관점을 정말로 좀 유연하게 바라보야 되는 거는 이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 1, 2학년 그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런 성취 기준들은 평생 우리가 길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제가 화나면은 뭐 거친 말을 안 하겠습니까? 물론 아이들 앞에서 안 하겠지만 저기 혼자서 막 있으면서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근데 그걸 어느 누군가는 야,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배웠어. 또는 학교에서 제대로 못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왜?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여러분 3, 4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 잠시 볼까요? 지금 5, 6학년을 보면 교육과정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교육과정이잖아요. 그죠? 5, 6학년 교육과정을 보시면 특히 말하기를 보면 조금 이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핵심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어라고 구어 이제 구어 의사소통의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음성 언어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읽기 쓰기는 주로 이제 문자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해 표현 활동이고 특히 말하기는 음성 언어, 구두 언어를 통한 어떤 이해 표현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구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을 이해하는 거죠. 이제 5, 6학년 정도만 되니까 약간은 어떻습니까? 좀 추상적인 수준의 본질적인 측면을 좀 다루죠. 직접적으로. 실제로 이제 특히 말하기 텍스트나 컨텍스트나 디스커스 나오는 것들이 조금은 진지해지는 거죠. 바탕으로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사실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구어 의사소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뭐 성인이니까 대학생이니까 또 국어를 가르쳐야 될 또 교사가 또 되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 말하기 구어 의사소통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답할 수 있잖아요. 정답보다도 더 심화되는 거죠. 뭐 화법을 연구하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다양하게 심층적으로 분석이 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하시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도 구어 어떤 의사소통의 특징이 뭘까? 나오는 거죠. 구어 의사소통의 어떤 목적은 뭘까? 그죠? 목적. 어떤 방법을 하면 그 목적을 잘 달성할까? 그죠?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대로,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톤으로, 어떤 음색으로, 어떤 이런 표정, 어떤 이런 걸 또 몸짓 언어를 사용해서 많을 거예요, 그죠? 내용은 또 어떻게 구성하는 게 일상적으로 제가 보면 직장생활 해보면은 말을 참 재미있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